미드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성능에 대한 부분은 차선의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직접 이거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퍼10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모델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게 된 다음에 GPU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성능에 대한 부분을 5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보실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 미드텀 프로젝트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좀 더 권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미드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퍼10 데이터셋의 신경 모델을 학습하는 게 목적이고, 일단 테스트 데이터에서 정확도를 50% 이상을 얻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제한 요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우선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걸 함수를 꼭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사이퍼10으로 돌아다니는 데이터셋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픈 데이터셋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 쓰시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쓰시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펑션을 쓰셔서 그 펑션에서 만들어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요.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로 전체 데이터는 255를 나누는 형태로 하셔야 되고요. 신경망 모델은 여러분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외부에서 정해진 거 쓰셔도 되고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전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써야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라이브러리, 즉 신경망 모델에 적합하도록 바꾸거나, 아니면 신경망 모델을 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로부터 읽어온 데이터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분 직접 짜거나,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망 모델에서 여러분 설정을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댄스, 드롭아웃, 배치 노멀레이션을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컴파일하게 되고 핏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0.1로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이퍼10 데이터셋을 여러분 받으셔가지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결과 보고서 안에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형태를 꼭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로스와 벨 로스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즉, 결과값을 얻은 다음에 로스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로 저장해 놨다가 그래프로 출력을 하시고 그 그래프를 캡처하셔서 같이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큐리시에 관련된 그래프도 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에 관련된 걸 하나를 여러분들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해서 성능을 뽑아내고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신경망 모델 설정과 에폭, 배치 노멀 사이즈 중에서 최적의 성능을 만드는 게 여러분이 가져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에폭은 300 이하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배치 사이즈는 300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최고의 성능을 나오시게 하면 그때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 프로그램 코드, 소스 코드가 되겠죠. 파이썬 코드가 되고, 프로그램 코드, 그 다음에 결과 그래프, 아까 얘기했던 로스, 어큐레시, 밸리데이션 로스, 밸리데이션 어큐레시 4개의 그래프를 파일 형태나 아니면 별도의 저장된 형태로 제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결과 분석 보고서 안에는 내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개량해서 내가 성능 부분을 달성했는지를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돌렸는데 이만큼 성능이 나왔어요.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런 만큼 평가 점수는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고쳤더니 성능이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결과 그래프에 대한 거를 2번에서 제출하시는데, 이 결과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나름대로 해석을 하셔서 설명을 넣으시면 결과 분석 보고서가 됩니다. 자, 결과 분석 보고서는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2페이지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 프로그램 구조 설명, 목표 설명 어떻게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하는 부분, 결과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결과 분석 보고서를 쓰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세 개의 파일을 하나의 zip 파일로 묶고 파일명은 학본 형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방법은 이 클래스에 등록되어 있는 그쪽으로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쪽에 접근하실 수 없는 분은 이메일로 관련된 파일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친구가 만든 걸 카피하거나 복사하거나 특히 보고서 관련된 부분을 일부 카피하는 형태로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유사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점 처리뿐만이 아니라 저와 개별적인 면담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직접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미드텀을 대체하는 이유도 직접 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